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한 사람과 언젠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두려움은 부부라면 누구나 가슴 한켠에 품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영수 씨는 침대 옆에서 깊이 잠든 아내를 바라보며 묘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다툼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관계가 끝나버리면 어쩌지?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존재라면? 이 사랑이 결국 실패로 끝난다면? 이런 두려움은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부부관계는 매일매일의 선택 위에 세워집니다. 그 선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않을지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오랜 시간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 5가지를 다루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한마디를 떠올려 봅니다. 말은 마음의 초상이다. 우리가 하는 말은 그저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그 거울을 어떻게 다듬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영수 씨와 아내 이지연 씨는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모든 게 아름다웠지만 시간이 흐르며 소소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어느 저녁, 영수 씨는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지연 씨는 설거지를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당신은 맨날 저렇게 앉아서 쉬기만 하지. 나는 왜 이렇게 혼자 다 해야 해? 영수 씨는 짜증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는 그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 이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영수 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첫째, 상대의 자존감을 짓밟는 말. 너는 왜 항상 그러니? 정말 답답하다. 당신은 왜 이렇게 부족해? 이런 말들은 상대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상대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의 모습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상대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비난 대신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김영수 씨도 아내의 말을 듣고 상처받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불평만 했지. 아내의 하루는 어땠는지 묻지 않았구나.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내일은 내가 설거지할게. 우리 같이 잘해보자. 아내는 놀란 얼굴로 그를 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다시 서로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부부관계는 조금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영수 씨와 이지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자존감을 지켜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노력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입니다. 박민수 씨와 최은영 씨 부부는 결혼 10년 차입니다. 은영 씨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도맡아 합니다. 민수 씨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집안일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영 씨는 지쳐버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만 애쓰는 거지? 민수 씨에게 힘들다고 털어놓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집도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이 말은 은영 씨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상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고마워,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이어줍니다. 민수 씨는 은영 씨의 눈물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연한 게 아니었어. 앞으로는 나도 더 노력할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진 않으셨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 우리는 서로에게 다시 설렐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그것 봐, 내가 맞았잖아입니다. 이 말은 작은 다툼을 큰 상처로 바꿔버립니다. 정민호 씨와 강수진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입니다. 민호 씨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이고 수진 씨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주말 여행을 준비하던 중 길을 잘못 들어섰고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아까 그 길이 맞는 것 같았는데? 민호 씨는 답했습니다. 그것 봐, 내가 맞았잖아. 내가 내비게이션 보라고 했지.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수진 씨를 서운하게 했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자신이 옳았음을 굳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분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다. 민호 씨는 수진 씨의 표정을 보고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불편했겠구나. 다음부터는 우리 의견을 같이 존중하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에게 이기기 위해 상대의 마음을 놓치진 않으셨나요? 지금이라도 따뜻한 말로 마음을 다독여 보세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내가 뭘 알아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송진우 씨와 박혜진 씨 부부는 결혼 12년 차입니다. 진우 씨는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진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경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 하지만 진우 씨는 피곤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내가 뭘 알아. 이건 회사 일이야. 그 말은 혜진 씨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했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든 경청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혜진 씨는 밤새 마음이 아팠지만 아침에 진우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당신 말에 상처받았어. 내 의견도 소중하게 생각해줬으면 해. 진우 씨는 그제야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너의 생각을 듣지 않아서. 앞으로는 내 의견을 더 귀 기울여 들을게.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존중은 사랑의 시작이다.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않으셨나요? 지금이라도 다가가서 너의 생각이 중요해라고 말해보세요.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위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준석 씨와 김나영 씨 부부는 결혼 7년 차입니다. 준석 씨는 나영 씨가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할 때마다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나영 씨가 힘들어할 때도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건 다 너를 위해서야 라고 했죠. 하지만 나영 씨는 어느 순간부터 지쳐갔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점점 외로워지고 있어.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상대를 핑계 삼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진짜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영 씨는 준석 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정말 나를 위하는 건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야. 준석 씨는 자신이 그동안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핑계로 내 행동을 정당화했어. 앞으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귀 기울일게. 철학자 장자도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진 않으셨나요?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다가가 정말 내 마음이 알고 싶어라고 말해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5가지를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너 때문에라는 말 대신 우리 함께라는 말로 바꾸어 보세요. 둘째, 상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마워라고 자주 표현하세요. 셋째, 그것 봐, 내가 맞았잖아 라는 말보다는 내 의견도 존중해라고 말해보세요. 넷째, 내가 뭘 알아라는 말 대신 너의 생각은 어때라고 물어보세요. 다섯째, 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보다는 너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라고 말해보세요. 이 5가지 말들은 작지만 부부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모루아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결혼은 두 사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도 사랑을 다시 선택할 용기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